시약도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해부학 시즌2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근육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세포 내에 세포 뼈대 구성 요소인 사이토스켈레탈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모양을 길게 혹은 짧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세포의 운동인 로코모션, 포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 그리고 유사분열 마이토시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천천히 일어나는 운동은 액틴과 튜뷸린의 폴리머라이제이션,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메커니즘에 영향을 받지만 이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운동은 소위 모토프로틴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액틴과 마이오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은 ATP의 가수분해, 즉 하이드롤라이시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죠. 근육세포 내에는 이러한 액틴과 마이오신은 물론 이들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거의 내부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주로 특정한 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분자 단위, 몰레큘러 레벨에서 그들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전체 세포의 강력한 선형 수축을 발생시키죠. 이러한 근육세포들의 집합체인 근육은 화학에너지, 케미컬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 미케니컬 워크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서 발생시킨 힘은 사지를 움직이고 인체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 체질량, 바디 매스의 거의 40 내지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육의 종류, 근육세포, 머슬셀들은 마요사이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앞으로 근육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접두사 마요와 sarco가 자주 나오게 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육세포들은 주로 세 가지 분화 경로를 거치죠. 다시 말해 인체의 근육 조직에는 스켈레탈 머슬, 뼈대 근육, 카디악 머슬, 심장 근육, 그리고 민무리 근육인 스무스 머슬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뼈대 근육과 심장 근육은 스트리에이티드 머슬, 횡문근으로 불리면서 그들을 구성하는 마요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일정하고 반복된 구조물, 이것을 sarcomere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sarcomere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섬세하게 가로 줄무늬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편 심장 근육의 근섬유는 뼈대 근육보다는 비교적 짧고 브랜치드 엔드를 가지고 있으며 인접한 섬유들과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불리는 인터셀룰라 정셔널 컴플렉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뼈대 근육에는 없는 구조, 즉 뼈대 근육, 스켈레탈 머슬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민무늬 근육은 이러한 횡문, 가로무늬, 즉 스트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 민무늬 근육의 액틴과 마요신은 sarcomere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이들과는 다른 수축성 세포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라든가 아니면 마이오에피텔리알 셀들이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특성이나 특히 그 발달 기원에서 다릅니다. 그럼에도 민무늬 근육에서 볼 수 있는 수축성 단백질을 보유하고 있고, 주로 단독이나 작은 그룹으로 우리 몸의 여러 군데서 발견되죠. 보다 자세한 것은 조직학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났을 때 그 창상의 변연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서 이를 통해서 창상의 치유, 운드 리페어에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게스트로인테스티널 트랙이나 제니토 유리너리 트랙에서 점막 표면, 뮤코잘 서피스의 상피 하층에 존재하면서 막힌 틈, 크립트라든가 아니면 육모, 빌라의 형태를 지배하게 되죠. 한편 마이오에피텔리얼 셀들은 주로 샘상피라고 불리는 글랜듈라 에피텔리움에 존재하면서 베이스멘트 멤브레인의 바로 위, 일반적으로는 루미널 셀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세포로서 주로 엑소크라인 글랜드의 분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치약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들로는 침샘, 다액선인 살라이바리 글랜드에서 발견이 되는 녀석들이죠. 근육의 기능을 알아봅니다.
인체에는 대략 600개가 넘는 근육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로 다른 타입의 근육들은 서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근육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교과서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흔히 근육의 5대 기능이라고 한다면 Movement, Support, Protection, Heat Generation, 그리고 Blood Circulation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에 자세 유지나 신체의 출입구 및 통로를 조절, 그리고 혈당 조절 등의 기능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자세 유지는 서포트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뼈대 근육은 무스쿨로스켈레탈 시스템의 한 파트로서 앞에서 배우신 뼈, 본이나 건 혹은 힘줄이라고 부르는 텐던, 그리고 인대, 리가멘트들과 같이 작용합니다. 텐던은 이러한 뼈대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스쿨로스켈레탈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함께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고 운동하는 데 기여를 하죠. 우리는 이런 근육의 운동을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볼룬타리 머슬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근육들은 매우 빠르게 수축하면서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들을 fast twitch muscle이라고 부르죠. 다른 종류의 근육들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등의 근육들, 백 머슬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들은 주로 자세, posture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심장 근육. 심장 근육은 심장에만 있고 심장의 벽을 구성하는 녀석들입니다. 이들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온몸의 카디오바스쿨러 시스템으로 밀어내주는, 펌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횡문근에 속하지만 저희가 수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볼룬타리 머슬로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무늬 근육, 스무드 머슬. 스무드 머슬들은 대체로 위나 장 같은 내장 기관 등을 라이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생식기관인 reproductive system, 비뇨기관인 urinary system, 그리고 호흡기관인 respiratory system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당연히 involuntary 머슬들이죠. 스무드 머슬의 주요 역할은 속빈 장기, hollow viscera에 존재하면서 그 직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나 액체 혹은 고체를 밀어낸다거나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혈관이나 기관지의 직경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소화장관에서의 연동운동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미세 구조는 스무드 머슬 전체가 비슷하더라도 각각의 장기에서의 형태나 그 배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이 스무드 머슬들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때문에 해부학 시간에 암기하는 근육은 뼈대 근육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의 모양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일반적으로 그 모양이나 주된 근육 섬유 혹은 근섬유라고 불리는 머슬 파이버들의 방향 등에 의해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근육의 수축 혹은 근육이 당기는 힘의 방향, 이것을 라인 오브 풀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근섬유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일치하는 경우에조차도 그 모양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flat, short, quadrilateral 한 것에서부터 long, strap-like 한 것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들에서는 개개의 근섬유는 전체 길이만큼 혹은 전체의 일부 길이로서 세그먼트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그 방향은 수축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우자와 같이 세그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분절된 세그먼트 사이를 이어주는 트랜스버스 텐디너스 인터섹션이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복부에서 나오는 렉터스 에브노니스의 텐디너스 인스크립션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 방추 근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방추 근육, 퓨지폼 머슬 같은 경우에는 근섬유가 대체적으로 수축 방향 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중간 부분을 제외하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한쪽이든 양쪽이든 끝부분에서 모이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근육들이 보통 웨이트를 많이 하게 되면 볼록하게 되는 근육들이 되겠죠.
또 다른 종류로 근섬유의 방향이 라이노풀에 경사되는 오블릭한 경우는 세모 근육, 트라이앵귤러 머슬이거나 깃 근육, 펜네이트 머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 구강 해부학 시간에 배웠던 근육으로는 템포랄리스 머슬이 대표적인 트라이앵귤러 머슬이겠죠. 한편 깃 근육은 여기서 말하는 깃은 새의 깃을 얘기하는 것인데 힘줄로부터 새의 깃처럼 비스듬히 나온 근섬유들이 한쪽이나 양쪽 방향으로 주행하거나 이러한 형태가 여러 개 연결되어 반복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구분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네, 첫 번째 방추근육, 퓨지폼 머슬, 네, 중간이 두껍고 양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로 그 대표적인 예는 바이셉스 브라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두박근이라고 불리는 위팔 두갈래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간이 볼록해서 벨리 같이 되죠. 네, 두 번째로 평행 근육, 네, 패럴렐 머슬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비가 상당히 균일하고 평행한 근육 다발을 가지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렉터스 에브도미니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외에 이런 텐디너스 인스크립션, 텐디너스 인터섹션이 없는 넙다리 빗근이라고 하는 사르토리어스 머슬, 네, 다리에 있는 근육인데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요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모 근육, 트라이앵귤러 머슬은 부채의 모양으로 한쪽은 넓고 다른 한쪽은 좁은 형태이죠. 네, 앞서서 제가 템포랄리스 머슬의 예를 들어줬는데요. 그것 말고 저희가 곧 다루게 될 대흉근이라고 하는 큰 가슴근, 팩토랄리스 메이저 머슬 같은 경우가 세모 근육인 트라이앵귤러 머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깃 근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펜네이트 머슬. 네, 이것은 깃털 모양으로 여러 가지 하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모든 근육 다발이 한 면에서 뻗어나온 힘줄에 닿는 한깃 근육, 유니펜네이트 머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넓적다리 타이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반막 모양 근이라고 불리는 세마이 멤브라노서스 머슬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근육 다발이 두 면에서 뻗어나온 힘줄에 닿는 두깃 근육, 네, 바이펜네이트 머슬이 있는데 이것은 넙다리 고등근, 네, 렉터스 페모리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한 곳으로 깃이 모여들어 깃털의 뭉치 모양으로 나타나는 묻깃 근육, 멀티펜네이트 머슬이 있는데 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네, 어깨에 있는 세모근, 어깨 세모근, 델토이드 머슬이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circumpennated muscle이라는 형태의 분류도 있을 수 있는데 tibialis anterior 머슬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머슬들은 앞으로 배우시는 부분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림 근육이라고 하는 circular muscle 등이 있는데요. 인체의 구멍 주위에 고리를 형성해서 조인근, 스핑터 머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 배웠었던 올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이라든가 나중에 나오는 항문 조인근, 에이날 스핑터 머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스파이럴 머슬이라는 분류를 추가적으로 두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뼈 주위를 휘 감거나 혹은 두 개 이상의 근섬유 주행 방향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뼈 주위를 휘 감는 경우 꼭 뼈를 감지 않고 그냥 감지 않아도 한번 꼬여있는 트위스팅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으로 배우게 될 레티시머스 도지 머슬이 있습니다. 한편 뼈를 휘감는 경우의 예로서는 역시 앞으로 배우게 될 수피네이터 머슬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레티시머스 도지 머슬 같은 경우는 한번 꼬여 있어서 크루시에이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가 배운 근육 중에서는 스터너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이라든가 마세터 머슬 등이 이런 크루시에이트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 근육의 작용, 액션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듀셴 드 볼로뉴에 의해서 개척된 부분이 많은데 가끔 들어보실 수도 있는 듀셴 머슬 디스트로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현대적인 근육의 작용에 관한 지식들은 대개 EMG,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근육의 작용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수축과 이완이지만 근섬유 수축이 항상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식의 설명은 실제 근육 작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보다 상급 강의에서 컨센트릭,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이라는 용어 등을 배워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간단한 구분 정도만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작용근. 작용근은 프라임 무버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요. 특정한 운동 동안 혹은 운동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힘을 생산하는 근육이 프라임 무버입니다. 두 번째로 협동근, 시너지스트가 있는데요. 시너지스트는 작용근을 도와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은 작용근의 액션을 위해서 원치 않는 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테고요. 그 다음 기랑근, 엔태고니스트. 엔태고니스트는 프라임 무버랑 반대가 되는 액션을 하는 근육을 말하는 것이죠. 즉 작용근에 반대작용을 하는 근육으로 주로 작용근의 속도와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서 이를 통해서 과도한 운동이나 관절 손상 혹은 부적절한 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니액시얼 조인트,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조인트에서 작용근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기랑근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역할만 하게 되는데, 비해 멀티액시얼 조인트처럼 작용근의 수축으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특정 기랑근이 작용해서 운동을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파셜 엔태고니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시너지스트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리는 고정근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죠. 고정근, 픽세이터라고 하는 것은 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근육이란 뜻인데요. 작용근과 기랑근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어서 이것들이 픽세이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꽉 집을 때 손목이 덜렁덜렁 움직이게 되면 꽉 집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손목의 리스트 조인트의 굴근, 플렉서와 신근, 익스텐서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말단의 손가락의 작용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바로 픽세이터가 형성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소개드리는 얘기는 앞으로 나올 근육들이기는 한데 그 작용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었던 넙다리 빗근, 살토리우스 머슬, 봉공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넓적다리의 앞칸,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에 존재하는 근육입니다. 이 넓적다리 앞칸에 존재하는 다른 근육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른 근육들은 엉덩관절, 엉덩관절 힙 조인트이죠. 힙 조인트에서는 플렉서, 굽힘근으로 작용을 하는 반면에 무릎 관절에서는 익스텐서, 신근, 신근에 해당되는 편근입니다. 그런데 이 넙다리 빗근만은 엉덩관절에서 굽힘근이고 무릎 관절에서도 굽힘근이 됩니다. 따라서 넙다리 빗근과 다른 넓적다리 앞칸 근육들, 이런 근육들은 엉덩관절에서는 같은 작용을 하는 시너지스트에 해당이 되지만 무릎 관절에서는 기랑근, 혹은 대항근, 엔타고니스트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발의 새끼 벌림근이라는 abductor digiti minimi 머슬이 있는데요. 이 머슬은 새끼 발가락을 이름 그대로 abduction, 벌리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부가적으로 머슬의 디렉션 때문에 새끼 발가락을 굽히는 작용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근육, 짧은 새끼 굽힘근이라고 해서 flexor digiti minimi brevis라는 머슬이 있는데, 이 머슬은 새끼 발가락의 굽힘근이지만 대신 어덕션, 모음근, 모음을 하는 모음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같은 새끼 발가락에 작용을 하는데 이 두 근육은 모음과 벌림, 즉 어덕션과 앱덕션에 있어서는 서로
길안근, 엔테고니스트, 대안근의 관계이지만 부핌, 플렉션에 관해서는 협동근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육의 부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의 부착은 간접 부착과 직접 부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접 부착의 경우에는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곳에 눈에 띄게 짧게 끝나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해주는 어떠한 소프트 티슈가 있는 것인데요. 그 소프트 티슈의 종류에는 힘줄, 텐던, 건이죠. 널힘줄, 에이포뉴로시스, 에이포뉴로시스는 텐던의 넓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근막, 패시어, 그리고 지지띠, 레티나 컬럼 등으로 연결됩니다. 이들은 모두 dense fibrous connective tissu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의 있는 점과 닿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육에는 있는 점 그리고 닿는 점이 있는데 영어로는 오리진과 인설션입니다. 일다, 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일어난다, 거기서 생긴다,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리진이 되겠고, 닿는 점은 인설션인데 한자로는 기시와 정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프록시말 사이드에 붙어 있는 곳을 오리진이라고 하고 디스탈 사이드에 붙어 있는 곳을 인설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두 군데의 해부학적이거나 혹은 조직학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부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역시 대체적으로 말할 때 있는 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닿는 점은 근육의 작용, 즉 수축이겠죠. 그래서 근육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은 해당 근육이 수축할 때 닿는 점이 있는 점 가까이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액션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그릴 때 이 화살표는 인설션이 오리진 쪽으로 가는 형태로 많이 그리게 되죠.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꼭 그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근육들을 작용에 따라서 군으로 분류를 할 때 주로 닿는 점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닿는 점에서 근육의 정확한 운동을 정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의 경우에는 질의 원리를 고려했을 때는 매우 효율이 좋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차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의 이름을 결정하는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근육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요. 모양, 쉐입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델토이드 머슬이라든가 롬보이드 머슬, 테레스 머슬 등을 들 수 있고, 크기는 사이즈로 구분된 것은 메이저, 마이너, 롱거스, 브레비스, 라티시머스, 란지시머스. 마지막에 있는 라티시머스랑 란지시머스는 최상급이죠. 가장 넓은, 가장 긴 이런 뜻이고, 메이저하고 마이너는 실제로는 그 크기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기도 한데, 실제 카데바에서 보면 마이너가 메이저보다 항상 더 수피리어, 더 위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구강해부학 시간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헤드나 벨리의 숫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우가 있죠. 뒤에 인체 해부학 시간에 나오는 것으로는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쿼드라셉스 같은 헤드의 숫자로 되는 2개, 3개, 4개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앞쪽에 구강해부학 시간에서 다이게스트릭 머슬이라고 해서 악이복근, 두 힘살근 배우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 위치 깊이에 따라서 superficialis, profundus, 그리고 externus, internus로 할 수 있고, attachment, 부착의 위치로 이름을 붙인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나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에 대한 기술로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해부학적 위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terior, posterior, medial, lateral, superior, inferior 등을 쓸 수가 있고, 접두사인 supra, infra를 쓰기도 하죠. 기타 인터아시우스 같은 형용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의 부위에 따른 라틴어 형용사를 쓰기도 하는데, 돌지 하면은 등, 앱도미니스 하면은 배, 펙토랄리스 하면 가슴, 브라키 하면 위팔, 페모리스 하면 허벅지, 오리스 하면은
입, 오큘라이 하면은 눈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단어를 써서 근육의 이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용에 따라서 근육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어들로서는 extensor, flexor, abductor, adductor, levator, depressor, supinator, pronator, constrictor, dilator 등의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육의 혈액 공급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성형 재건술, 즉 Plastic and Reconstructive Procedure들에서 Pedicled or Free Tissue Transfer를 시행할 때 이식 조직의 생존을 위한 혈류 공급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Surgical Relevance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흔히 많이 쓰이는 분류법은 매티슨 나니의 1981년 분류법을 따르게 되는데 타입 1부터 타입 5까지가 있습니다. 타입 1은 하나의 주된 바스큘러 페디클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텐저 페시아 라테가 해당되고요. 타입 2는 싱글 도미넌트 베스큘러 페디클과 몇 개의 작은 마이너 페디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마이너 페디클만으로도 전체 근육의 혈액 공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라실리스 머슬이 여기에 해당되죠. 타입 3의 경우에는 두 개의 분리된 도미넌트 페디클이 있는 경우이고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소스인 경우입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같은 큰 근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타입 4의 경우는 여러 개의 작은 페디클로만 이루어진 경우인데 이들이 개별적으로는 전체 근육의 혈류 공급이 불가능한 동맥혈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살토리우스 머슬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입 5의 경우에는 하나의 도미넌트 페디클과 다수의 작은 세그멘털 페디클이 있는 경우인데 레티시머스 돌지라든가 팩토랄리스 메이저 등의 넓직한 근육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세그멘털 페디클은 전체의 동맥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